안녕하세요, 탈모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모발이식이란 공여부 우성의 법칙이라고 모든 구역이 공여부 우성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뒤통수나 관자 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영구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영구 영역에 존재하는 개별 모낭은 다른 부위에 이식되어도 공여부 우성의 성질에 따라서 그게 특성을 유지해서 영구적으로 머리가 자라난다. 이 방법이 모발이식 수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이식 종류는 절개법, 비절개법, 혼용모발 이식법 이렇게 수술법이 있어요. 절개법은 후두 부의 두피를 절개하여 이식 양만큼 두피를 떼어서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절개법의 장점은 절개 후 모낭을 분리해서 심기 때문에 모낭 손상률을 줄이고 생착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절개보다 가격이 낮아요. 단점은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고 절개 수술법이라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봉합을 해야 돼서 통증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를 삭발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절개 수술법은 삭발 없이 하나하나 채취해서 이식해서 바로 심는 수술법이에요. 비절개 수술법의 장점은 통증과 흉터가 매우 적다. 그냥 정말로 그냥 그 슬릿으로 찌른 동그란 깨처럼 이렇게 흉터가 납니다.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일상복귀가 빠르다고 하고요. 모낭을 채취함과 동시에 바로 이식을 해서 생착률이 높다고 합니다. 비절개 수술법은 절개 수술법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모낭을 뽑자마자 빨리 심어야지 효과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낭이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탈모 부위에 생착해서 모발이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발 이식은 생착의 성공률이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수술법, 혼용 모발 이식의 방법은 뭐냐면 절개랑 비절개 수술을 동시에 사용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발을 이식 가능하다라고 해서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단점은 절개와 비절개의 단점을 다 가지고 있겠죠. 병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모낭 분리팀이 상주하냐 아니면 원정 모발팀을 부르느냐. 상주하는 모낭 분리팀은 팀워크가 잘 맞다 하고요. 원정 모낭 분리팀은 조금 덜 맞다고 합니다. 이들의 말이 맞다면 상주하는 모낭 분리팀이 있는 곳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식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생착된 모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빠지고 경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수술은 하고 싶어도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면은 뭐 돈을 얼마나 준다고 해도 재수술 자체가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발 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걸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1200 모낭 심었어요. 헤어라인에. 최대 후두부에서 제가 공부한 건 5000 모낭이었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10,000 모낭을 심는다 이런 수술법이 있긴 한데 여기가 1200 모낭인데 여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10,000에서 20,000 모낭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최소. 제가 병원에서 물어봤었거든요. 2,000 모낭 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8시에서 9시까지 걸린대요. 2,000 모낭 심는데. 의사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수술 받는 사람의 컨디션, 수술 해주는 선생님의 컨디션, 그리고 내 두피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머리숱이 많아서 정말 대량으로 뽑아서 심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 사람이서 심는지 이렇게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심는지 기계가 심는지 이런 거 꼭 한번 알아보시고 하세요. 일단 병원 선택은 공장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의 하루에 한두 건만 한다 이러면서 자부심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공장형 병원을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페이닥터라고 하죠. 그분들한테 제 두피를 마루타로 내어줄 수 없었어요. 한 분이서 하루에 한 건에서 2건을 하시는 뭐 대표 원장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실패했잖아요. 병원은 케바케인 거예요, 정말. 이것도 정말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녀보고 결정을 하시고 이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뽑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래 본인 머리가 굵으면 헤어라인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굵은 머리라서. 저도 여기 돼지털 있고 난리가 났어요. 정수리 쪽에 심으면 굵든 돼지털이든 상관이 없는데 헤어라인은 되게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원래 머리털이 굵었을 때도 내가 여기가 헤어라인이 너무 어색하지 않게 연출될 수 있는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뭐 가는 머리를 여기서 섞어서 심을 거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수술하는지 이런 것들로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취 부분을 선택하실 텐데 마취 많이 겁내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겁내서 무조건 수면 마취 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수면 마취가 조금 위험하대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움직이면 수술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수면 마취 중에 혹시나 사고가 생겨서 했을 때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 상황 판단이 빨리 안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국소 마취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저라면 위험 부담 좀 줄일 수 있는 국소 마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두피 환경을 좀 잘 만들어주면 좋대요. 왜냐면 뭐 두피에 세균 있고 비듬 있고 염증 있고 좀 두피의 환경을 좀 좋게 해주고 난 다음에 수술하셔서 한 방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이식 수술 하시고 나서 약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그 모발 이식의 효과가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약을 먹으면서 난 무조건 이식도 할 거다라고 한다면 효과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헤어라인 쪽은 미녹시딜을 뿌리라고 하거든요. 미녹시딜은 정말 잔머리는 잘 나요. 저도 뿌려봤거든요. 테스트로 뿌려봤는데 정말 잔머리는 잘 나요. 막 제가 솜털 레이저 제모 했었는데 미녹시딜 뿌리니까 여기 털이 막 잔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잔털은 잘 납니다. 병원에서 미녹시딜 뿌리라고 하는 이유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뿌리면 다시 도로 빠지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서 뿌리세요. 미녹시딜은 분명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제가 상담받고 했던 것들을 제가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열심히 노력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